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오늘 6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밤이죠. 최민정 선수 여자 쇼트트랙 500m 첫 금메달에 당당히 도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경기 내용은 물론이고 티켓 판매까지 성공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북으로 돌아간 특사 김여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족스럽게 한 것인지 잠시 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최순실의 1심 선고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으며 두 개의 재단을 세웠다. 이 처음에 왜 뭘 계획하고 두 개의 재단을 만들려고 했을지부터 여러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선실제 최순실 14개월의 기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지난해죠. 벌써 2016년 10월 30일 최순실이 정말 시끄럽게 귀국을 하죠. 그리고 하루를 지난 다음 10월 31일에 검찰에 출두 긴급 체포됩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박영수 특검의 불려가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면서 뭐 억울하다, 민주특검 아니다 하고 뭐 소리를 질러댔죠. 2017년이 돼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은 탄핵 후 구속됩니다. 그리고 5월 23일 40년 지기는 나란히 법정에 앉았습니다. 최순실은 18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월 31일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검찰은 최순실에게 25년을 구형합니다. 최순실은 악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변호인은 옥사하라는 얘기 아니냐 하고 반발했죠.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법원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그리고 추징금 72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감정 동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리 지르거나 하는 게 없이 그냥 담담했다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변호사가 자중하세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상을 한 형량이어서 아니면 구형 당시 괴성 지를 건 그때 다 이미 질러서 벌금이 많이 줄어서요. 네, 들어보시죠.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미 증인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정부의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라든가 증인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이권과 특혜 계획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개인이 취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북한 문제 등 다룰 얘기가 많은데요. 선고가 나왔으니까 안 다룰 수는 없고 해서 그러니까 짧게 끝나는 코멘트를 좀. 현 부대변인부터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퇴임물을 대비한 거다. 예. 퇴임물을 대비했는데 두 개를 만든 이유는 제가 보기엔 각자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갔는데 스포츠 쪽은 아마 최순실 쪽이 조금 탐냈을 것 같고요. 미르 쪽은 아마 박근혜 몫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은 퇴임 후에 뭔가 대비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두 개를 만든 거. 정기남 소장님. 오늘 선고 사필 규정이죠. 그러나 이제 여전히 그 국민들이 기대할 때는 뇌물의 액수라든지 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부정청탁 여부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어떤 그 수첩의 증거 능력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안종범 전 수석 수첩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는 점 이게 또 다음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두 개 재단을 통해서 좀 전에 우리 현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 퇴임 이후에 뭔가 좀 돈이 되는 놀이터를 좀 만들려고 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놀이터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묘하게 돼버렸어요. 차지영 교수님. 예, 뭐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퇴임 이후에 나름대로 비빌 언덕을 하나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자신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권력을 내놓더라도 계속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공간 그리고 또 든든한 뒷배를 아마 두 재단을 생각했던 것 같고요. 최순실 씨는 거기에 더 보태서 하수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하수분이라는 것이 퍼내도 끝없이 나오는 재물이 나오는 그런 그 보물단지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 입장에서는 이 재단만 만들어 놓으면 뭐 자신뿐만 아니라 정유라 그 이후 그 손자까지도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은 참 즐거웠을 것 같아요. 용꿈을 꿨죠. 아, 용꿈. 예, 근데 오늘 재판 결과로 보면은 제일 날벼락을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법정 구속됐죠? 법정 구속이 2년 6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아마 오늘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뭐 집행유예 정도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현장에서 바로 들어가시오. 구속됐기 때문에. 보통 재벌이면 뭐 사모법칙이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집행유예로 나오는 건데 왜. 또 이재용 그런 생각 부회장도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70억을 주었지만 그걸 다시 되돌려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날벼락 맞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앞서 이 얘기한 대로 두 개의 재단 만든 것은 사이좋게 나눠 먹으려고 그런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퇴임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진박 감별사들을 두어가지고 진박을 만들어내고 단초를 잘못 깬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돈 가져다가 뇌물로 가져다가 그것 가지고 여론조사를 다 후보들 해가지고 자기 사람 될 사람 이렇게 뽑았던 거고. 나르샤가 일어나지 않나 별의별 일이 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미래재단의 그런 그 후속 모델 거기에서 벤치마킹 해갖고 미래재단을 활용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같고 최순실 씨야 앞서 얘기한 대로 거기서 돈을 계속 빼먹으면서 정유라를 말하자면 스포츠계에 IOC 위원까지 만들자는 꿈을 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례재단 수준까지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좀 폼나게 만들려면 이렇게 정책연구원을 만들든지 또는 이제 봉사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본인 체질하고 안 맞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그분의 이제 지적 능력하고도 안 되고 봉사 같은 것도 하기가 싫고. 최순실이 지적 능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영향력은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재단을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 최순실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대대손손 그 자신의 이제 그 자손들이 이제 돈을 계속 마르지 않게 빼먹을 수 있는 사금고로서 자기가 이걸 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제2의 일회재단 측면이 있다 보고요. 제가 이게 최근에 전두환 자서전하고 이순자 해고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일회재단도 처음 의도는 상당히 좋은 의도로 버마 랭군 사태부터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변질이 되잖아요. 저는 이게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게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은 약간 차이는 있다 봐요. 저는 이게 박 대통령한테는 일말에 그래도 문화 스포츠 융성이라는 선한 의도가 있었다. 그러기에 최순실은 완전히 사익 추구에 도구로 썼다. 시작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박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약간 이게 이용당한 면이 있다. 이래 보입니다. 참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다음 질문은 차고 넘치는 증거와 진술에도 최순실은 계속 억울합니다. 억울하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비행을 아예 몰랐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지 잠깐 따져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피고인 최서원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저희는 이 재판부가 엄정, 철저하고 불편부당하게 재판을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거와 전혀 다릅니다. 말하자면은 할 말이 없는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재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은 우의송경격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엄격한 증명의 원칙, 이런 것이 이 선고 이유라든가 결과에 반영이 되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이거 안 굉장히 나시죠?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증인. 아까 그거 물어보시지 증인,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재판장님 여기 다 계시지만. 아직 취임사 문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취임사 문건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건 일단 두 변호사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서정원 변호사 준비되셨어요? 예. 제가 이게 그 재판을 처음부터 이게 좀 차분하게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예. 아마 이게 최순실이가 억울하다는 건 이게 한마디로 하면 이게 어불성설. 네. 도저히 이게 납득할 수 없는 너무 이게 증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는 오히려 양형에만 더 불리한 요소로 오히려? 오늘 작용했고요. 예. 그다음에 박 대통령도요. 네. 제가 보기에 일말에 좀 이용당한 있을지 몰라도 네. 충분히 우리 판례가 법원이 공모 공동정부를 했는데 여러 정황을 보면 최소한 이게 미필적 고의, 최순실과 이게 이익을 추구하는 걸 알면서 뭔가 이게 도와주고 계속 최소한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이런 게 미필적 고의는 최소한 있어 보이고 더 나아가서 이게 공모 공동정부로 인정된 판례가 저는 이게 타당하다 이래 보입니다. 그래도 서 변호사가 만약에 맞게 되면 사건 수임하게 되면 무조건 딱 잡았대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또? 저는 이게 자백할 건 자백해서 오히려 형량을 그래요?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나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박근혜 지원 요구는 협박이다 이렇게 판시했다고 하는데 요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이게 적어놨는데요. 그랬어요? 10초만 말씀드리면 이 의미는 일단 이게 K재단이나 미러재단 있잖아요. 예. 이게 그 협박했다는 말은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는 성립한다. 직권남용, 다만 강요죄. 이게 그 기업들이 매출액에 따라 균분해서 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뇌물은 원칙은 안 된다. 예. 이런 의미고요. 예. 다음에 이게 롯데는 70억을 추가로 내버리잖아요. 네. 이게 추가 출연은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그거는 뇌물이지만 그 외에는 이게 뇌물이 아니고 강요 직권남용이라는 거고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바로 이게 전 정권 일회재단 이걸 반면교사나 증거복철로 못 삼은 게 참 이게 안타깝다 이래 보입니다. 예. 현 변호사님은요? 네네. 저는 요 재판을 보면서요. 사실은 이 판결을 공개했으면 어떨까. 생중계했으면. 왜냐하면 지금 하급심을 생중계할 수 있게 규칙을 바꿨거든요. 지금 헌재 재판에 보면 실제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생중계. 국민들이 직접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규칙만 바꿔놓고 지금 판결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좀 공개를 해야 될 걸로 보고요. 사실 오늘 재판은 그 이재용 항소심 재판 결과를 많이 반영한 겁니다. 그 끝난 걸 보면서 이제 판결을 연기했는데요. 핵심적으로가 사실은 보면 말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말 소유권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용 항소심과 같이 본 거고요.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여부.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의 1심과 항소심을 중간 정도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아마 이재용 재판에 따라서 이 앞으로 이제 2심, 3심이 뭐 대법원이 이루어질 텐데요. 아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또 한 번에 아마 판결이 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 형량 줄어요? 지금 징역 20년이면 2대 입시 비리까지 3년 해가지고 이거 몇 년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병합이 될 텐데요. 플러스 되는데 아마 고등법원에 가면 아마 합병이 될 겁니다. 두 사건이? 네네, 합병이 되고 아마 이 이재용 사건은 결국 뇌물 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뇌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결국 대법원에 가면 나중에 전원합의체에서 이 모든 사건은 아마 하나로 판결을 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비행 몰랐다. 오리발을 내밀어도 유분수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최순실이가 청와대 관제 늘 들어오고 3인방 일요일 날 그 주요한 내용 보고 올 때도 그거 앉아서 다 보고를 같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왔다 들락날락 하면서. 그럴 정도인데
전혀 그 사람이 비행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지를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동안 최순실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청탁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안종범을 통해서 기업한테 전달하고 맞아요. 그게 다 나왔는데 몰랐다는 것은 물론 뭐 본인으로서는 선긋기를 하고 거기다 다 떠넘기겠다는 생각이지만 적어도 대통령을 지내신 분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할 것을 깨끗이 인정하지 그걸 가지고 몰랐다 최순실한테 떠넘기고 이것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까지 한 것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님은? 저는 지금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이 뭐라는 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내가 뭐 했나 이런. 오늘 예를 들면 신동빈 그 롯데 회장이 구속되는 것 중에서 이제 보면 그것도 뇌물이긴 뇌물인데 강요에 의했다. 요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레이저 한번 빡 쏘고 이거 도와주라. 그러면 사실 그게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문화부 장관 불러다가 저기 나쁜 사람 있는데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아직도 근무 중이네요. 그러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최순실이 유도를 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아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보니까 아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는 게 어떤 의미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이게 저는 첫 번째 생각이고요. 최순실은 반대로 아니 대통령이 그쯤 뭐 권력 행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 나는 거기를 살짝 좀 빌려서 썼을 뿐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면 뭐 공감을 하면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그 무게가 어떻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처음 대통령 한 게 아닙니다.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 청와대 권력에 대한 거는 거기서 사실상 영부인 역할을 하면서 권력의 생리, 대통령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게 다 느끼고 체험하고 거기서 다 습득을 한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대통령직의 그런 그 역할이 뭐고 그 말의 무게가 어떻다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몰랐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 바뀐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뀐. 말씀처럼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 시절의 그 뭡니까 영예로서 또 이 지금 영부인 사실상 영부인 역할을 하면서 권력의 얼마나 중하고 무겁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신 뭐 헌법 하의 유신에 따른 그러한 그 아주 이 포괄적인 그 통치 패러다임이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바뀌었다는 그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별로 그렇게 절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일단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가 아마 종신적으로 자신이 영원하게 아마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떠한 것도 다 행사할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에 빠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최순실 씨의 행동을 몰랐다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본인이 지금 최순실 인식하기로는 신여 아닙니까? 잘못된 신여의 행동까지 내한테 지금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바로 정치 보복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최순실 씨도 아마 똑같은 그 미몽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자신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 때는 내보다 훨씬 더 많은 부정 축제를 했음에도 아버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이렇게 수명을 다 누리다 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한 거죠.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두 사람이 지금 몰랐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그 과거 경험이 오히려 오늘 화를 부른 거죠. 참 그리고 지금 잠깐 두 분 변호사님께서 그것만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안종범은 징역 6년 벌금 1억 원이에요. 이게 지금 원래 구형량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안종범의 역할을 어떻게 법원이 판단한 건지 잠깐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첩에 기재된 사항이 뭐 일정 부분은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인데 또 상당 부분은 대통령께서 그냥 불러주신 사항 또 많은 것 같은데 그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주로 대소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주로 지시사항이나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는 대통령께서 일단은 불러는 주시되 지시는 전혀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불러주십니다. 그런 경우 보면은 담당 수석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 소관이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냥 적고 안 챙기고 잃어버립니다. 당시에
이 최순실씨가 인선에 개입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보도됐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그러면 겁니다. 아까 수석들끼리 모여서 논의하실 때는 이 재단 관련 인사 인선에 최서원 씨, 최순실 씨 이분이 관여됐다는 거를 알고서 이렇게 의논을 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또 제가 증언을 했지만 당시에 비선실세가 있다는 걸 좀 인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까지 그 그때 그래서 건의도 드렸었고. 예, 예.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코스메디칼.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제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저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아이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예. 중식당의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다시 들어봐도 참 기가 막힌데 잠깐 이 설명드리면 이랬습니다. 공모. 박근혜 재판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가 제일 궁금한 거죠. 최순실, 안종범, 박근혜와 재단 출연 직권남용 강요 공모. 포렌카 지분 강탈 시도 박근혜, 안종범, 최순실 공모 강요 인정. 현대차, KD 코퍼레이션 납품 계약 박과 최순실, 안종범 공모의 강요.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다. 이렇게 법원이 못 박았습니다. 국정농단의 공범 최순실 18개 혐의 대부분 유죄를 받은 거고요. 공범인 박근혜는 내 혐의는 순실이보다 많은데 이 형량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안종범은 꼼꼼히 적은 종범실록 이번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서 징역 6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예, 서 변호사님.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안종범 수석의 역할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 장시호 다음으로 플리바게닝을 해서 검찰이 봐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시호는 1년 6개월 구형해서 2년 6개월 실형 넣었잖아요. 네, 그래 구속됐잖아요. 근데 안종범 수석도 최순실하고 이게 공모해서 직권남용 게 8개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게 플러스 뇌물이 또 추가됐잖아요. 네. 근데 구형을 6년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종범 수석이 처음에 수첩 있잖아요. 수첩을 이게 자발적으로 구형량 자체가 적었다고. 그렇죠. 처음에 이게 수첩을 사초라 보이는 수첩을 자발적으로 이게 특검에 갖다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니까 플리바게닝으로 이게 검찰이 6년밖에 구형을 안 했는데 예. 법원에서 보니까 이게 최순실하고 공모가 8개고 예. 또 이게 뇌물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구형대로 6년을 선고한 이런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오늘 판결의 핵심은 배후의 주범은 최순실이고 그다음에 구체적 행동대장 실행은 안종범이고 예. 그다음에 둘의 연결고리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예. 현근택 변호사님.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예. 사실은 6년형이라 그러면 굉장히 가벼운 형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게요. 6년이라는 왜냐하면 세월이 실제로 지금 법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나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 예. 나는 그냥 뭐 지시를 이행하는 거지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예. 내가 뭐 돈을 직접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다라면서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약간 떠넘기기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봐줬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을 모시는 수석으로서 수석이라 그러면 공직자 중에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사람이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떠넘기는 자세는 안 된다. 이게 공직자로서 자세가 아니다. 앞으로 다른 공직자들도 이런 문제 생겼을 때는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만약에 안 된다라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시범 케이스로 저는 좀 중형을 선고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문제는요. 이것이 오늘 최순실에 대한 징역 20년 1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입니다.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법원, 벌금은 180억 원으로 한 6분의 1 정도로 줄은 거죠. 지금 1180억인가 그랬다가. 박 전 대통령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이건 패널께서 다 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예, 들어보시죠.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선택을 많이 하셨는데 최순실이라도 뒤에서 작동한 것 같은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도 우선 최순실이 작품이다 이런 보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죠. 예.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게 기억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제가 한 일들 이제 먼저 국가 그 정체성 수호에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한 일들이 뭐 통진당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쭉 열거하려면 많이 있습니다. 본인 심정도 좀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 차정 교수님부터.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저는 20억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형량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번에 뭐 재판의 결과를 보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은 아무리 뭐 정치적인 뭐 재판, 뭐 정치적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지금 뭐 오늘 그 판결문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역할 자체는 거의 자판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버튼만 누르면 자판기에서 따각따각따각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켜봤던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20년 플러스 알파? 20년 플러스 알파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기남 소장님. 예. 최소한 최순실의 어떤 형량보다 저는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국민 정서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죄값이 더 무거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최순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라든지 또 범죄를 계속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가중처벌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활비 또 뇌물수수죄도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더 엄한 중형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저는 그럼에도 이번 재판을 보면서 뭔가 좀 죽은 권력에 대한 어떤 매질 이것도 좋지만 왠지 뭔가 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좀 재판부가 좀 손방망이를 했던 그런 아쉬움 이걸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네, 뭐 저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18개 중에 12개는 서로 공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특활비 뇌물이 추가되는데 뇌물이 사실 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1억 이상만 돼도 뭐 무기까지 10억 이상 되면 무기까지 가능한데요. 그다음에 공무원과 민간인 공범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정 최고 책임자고 공무원이 죄가 더 무겁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그리고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판사가 같습니다. 같은 판사. 그래요? 예, 다른 재판 판단결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재판부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순실은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예측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무기 구형에 한 30년 정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가슴이 철렁해. 어떻게요? 무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재판에 협조 안 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재판에 출석해서 변명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고 일단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하지만 그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책임 훨씬 큽니다. 민간인보다. 그리고 판사가 일단 같고요. 대부분의 공무원 관계인 18개 중에 12개가 공범 관계인데 추가된 게 뇌물입니다. 또. 그러니까 특활비가. 무기나 아까 30년. 이렇게 제 말씀은 이제 무기 구형에 20년 이상으로 당연히 선고될 거라고 보는데요. 한 30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 그럼 진즉에 서 변호사님. 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면 좀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 전에게 재판을 보이콧하기 때문에요.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저는 이게 마음을 고쳐먹고 좀 가서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이게 통상적으로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공모를 하면요. 보통은 이게 공무원에 관한 의무범죄잖아, 뇌물죄가요. 통상은 이게 공무원의 책임이 큰 게 맞아요. 그럼 이게 대통령의 책임이 큰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본 사건은 모든 이익이 최순실한테 기속이 되고 대통령한테 이게 직접적으로 기속된 이익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막상막한데요.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한 적은 없다. 내 통장에 돈 들어왔냐 이런. 근데 제가 왜 23을 좀 전에 보느냐면 최순실에게 2대 입시 비리로 3년을 더 받은 게 대법원에 가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 최순실이 23년 사는 거거든요. 23년이에요.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가 하나 더 있잖아. 최순실한테 없는 거. 블랙리스트 이게 빼고 나면 그럼 나머지 7순위 넘어가는데 나이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게 전부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 최순실하고 박 대통령이 나머지는 전부 이게 공모했기 때문에 똑같고
2대 입시 비리 3년하고 벌렁이터 3년하고 쌤쌤이 하면 제가 보기에 거의 비슷하다 보면 23년 정도. 이게 뭐 근데 제 상식적인 생각이 변호사보다는 조금 낮게 보시네요. 네. 저는 한 30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민간인, 일개 개인과는 전혀 국정에 대한 이런 책임에 있어서 책임의 정도라는 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순실이는 호가호위해서 이권 챙겨 먹은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인사에 관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을 완전 방기한 사람입니다. 그 공동정범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동정범인 수는 있지만 급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최순실과 20년 받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 30년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우선 죄부터도 21개하고 18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재판까지 거부하니까 제일 판사들한테 가서 찍히는 게 뭔지 아닙니까? 괘씸죄예요, 괘씸죄. 대통령이라고 괘씸죄 안 됩니까?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한 30년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거든요. 정전은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도 기가 막혀서 웃으시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동정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아마 재판부에서도 재판을 하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서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범죄의 수익을 얻은 것도 없고 사건을 기획해서 주도하고 수익을 얻은 부분은 최순실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용 씨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 법상식에 어긋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에다가 한 뭐 플러스 한 1, 2년 더 해가지고 선고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 즐겁지도 않은 얘기인데 6시 42분이 돼버렸네요. 뉴스와이드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북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사진들 다 보셨죠?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 팔짱을 꼭 끼고 그리고 아주 특사 잘하고 왔다. 이렇게 귀환을 크게 환영받는 보도가 됐는데 무엇이 김정은을 만족하게 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